방금 소개해주신 이학주 교법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아이들이 여러 호칭으로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기도 하고, 쌤 그러기도 하고, 법사님 그러기도 하고, 교법사님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제 법사님이라는 호칭을 아주 잘 불러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료집에 실어드린 그 부분은 우선 제목부터 좀 제가 죄송스럽게도 이 발표를 위해서 따로 많은 것들을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원래 주어진 요청하신 그 제목에 걸맞게 꾸미지는 못했고요. 그 부제로 달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빼주시고요. 저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정도까지는 제 능력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것 같고요. 제가 불교 종립학교 현장에서 이제 한 25년 정도 쭉 현재 있고, 그 이전에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는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고, 이제 중학교부터 불교 종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불교 종립학교, 고등학교 불교 종립학교, 대학교 당연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온리 저는 절과 불교 종립학교가 길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 종립학교와 부처님께 한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청중으로 와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불교의 바람직한 앞날 개혁, 특히 바른 불교, 정의로운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시고 투쟁도 하시고 때로는 피를 토하시는 이런 투쟁도 하시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마다하지 않으시는데 반해서 저는 그야말로 편안한 곳에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잠시 절에도 살았었고, 또 군법사 군정장교를 갔다 왔고, 그리고 또 불교 종립학교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그에 걸맞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밥값은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저한테 던지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실어드린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2017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는데 법사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법사님들이 다 실력자이시고 쟁쟁한데, 그래도 당신이 제일 한가하니까 당신이 대표로 그 프로그램을 내라, 이래서 제가 여러 실력 있는 법사님들께 그 죄송함을 무릅쓰고, 제가 작년에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포교원으로부터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인증받은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여기다가 실어드린 것이 되겠고요. 원래 원 프로그램 전체 분량은 이 자료집 페이지로 하면 한 70페이지 정도 자료집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앞부분, 이렇게 핵심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 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교법사 대선배이신 박영동 법사님께서 또 이렇게 앉아 계신 상황에서 발표를 드리려니까 이런 경우를 들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아마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례 연구의 부제를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하나는 청소년을 공감으로 알아주기라고 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술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는 현장에서 제가 일한 그 경험을 토대로 저의 느낌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판단이나 평가보다는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저를 좀 칭찬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항상 우리가 청소년을 대할 때 빙산처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어른 앞에 보여진 우리 아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점투성이고 흥분잘하고 욕을 막 날려대고 말 안 듣고 규칙 안 지키고 밤늦도록 게임하고 늦잠 자고 먹으라 할 때 안 먹고 공부할 때 안 하고 늘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절에 청소년이 갔을 때 주로 스님들의 눈에 비친 청소년들의 모습도 대개 절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떠들고, 9시면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스님 앞에 오면은 공손하게 합장하고 깊이 머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스님이 거룩하게 법문을 하고 계시면은 스님을 바라보고 끄떡거리면서 경청 공감을 하면서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옆에 친구랑 수다 떨기 바쁘고 핸드폰으로 통신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역시 그 모습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절에 가면 보통 야단 맞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푸대접 받기가 일쑤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은, 우리 눈에 비친 모습은 요 위에 요만큼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특히 그 스님이나 그 보살님 앞에 보인 그것뿐이지, 우리가 다 청소년기를 지나왔듯이 그 아이의 그 모습, 겉모습의 그 너머에는 어마어마한 그 아이의 고민과 인생과 깊이와 꿈과 희망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그 아이가 최고의 보물덩어리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잠시 망각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대할 때 포교를 담당하건 교육을 담당하건 어떤 일을 담당하건 청소년들을 만날 때는 특히 청소년들의 그 너머에 있는, 내가 보는 그 모습의 너머에 있는 부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두드려주고 물어볼 때 청소년들은 힘이 나고 어른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들과 공감으로 소통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지금 이 길은 길인지 아닌지 약간 헛갈릴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길을 잃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멧돼지가 뛰어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길이 분명하긴 하나 앞이 잘 보이질 않고 조금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혹시나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길이죠. 이것은 포장이 되어서 마음 놓고 갈 수는 있는데 추월을 하거나 나란히 가거나 하기는 어려운 길입니다. 나란히 가는 동행이 어려운 외로운 길이죠. 이것은 이제 정말로 싱싱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인데, 저는 왜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느냐 하면 청소년과 어른 사이에, 우리 학생과 스님 사이에, 또 보살님과 아이 사이에, 또 어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가 청소년 포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와 아이와 나와의 사이에 이런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부처님 말씀을 갖다 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상담에서 말하면 라포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겠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늘 그러지는 못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가 어떤 불편한 상황에 놓이면 잠시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내용적인 얘기는 한참 뒤에 아주 짧게 합니다. 길게도 안 하고, 제가 요즘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뭐 이런 게임 방법은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인데, 사실 재미있게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몸으로 느껴보면 정말 좋은데, 그런 기회는 나중에 한번 다른 공간에서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 유튜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테드 영상,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들면서 저는 이제 제 수업 시간이나 법회 시간에 그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마바시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은 세바시고요,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마바시죠. 그래서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마바시는 길지 않게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졸리지 않고 쌩쌩한 상태 같으면 한 15분 내지 20분, 많이 졸리고 피곤하면 5분, 뭐 이렇게 짧게 해서 아이들하고 협상을 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법회나 수업을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공감으로 알아준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주장을 늘 해오고 있고, 청소년 포교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일단 몸을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재의, 그러니까 사찰에 온 학생들의 현재의 건강 상태나 학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웅철 교수님 아드님 절에 보내놨더니 너무 힘들었다, 뭐 배고팠다, 추웠다, 힘들었다,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마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예불하고 막 그랬는가 보죠. 근데 그것은 생리적으로 우리가 그 생리과학적으로 전혀 청소년에게 맞지 않는 그 시간 리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경우 더 극심합니다. 어른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달콤한 걸 먹고 잠을 충분히 깨고 이렇게 몸이 풀어져 있고 마음도 이렇게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라야 뭐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에 그 모든 불교 경전이 다 여시함으로 시작되지만 특히 금강경에 보시면 우리가 탁발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앉아서 발을 펴고 발을 씻고 발을 펴고 앉아서 밥을 드시고 공양을 드시고 그러고 나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법문을 하시거든요. 항상 밥 먹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얘기하면 안 돼요. 밥 먹고 잠 자고 아이들 건강 상태가 편안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김웅철 교수님 그 라훌라 얘기도 했지만 라훌라가 어려서 부처님에게 출가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라훌라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이 아이가 어째서 이렇게 잠잘 곳을 모르고 헤매느냐, 안전하게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하는 것을 다른 그 고참 스님들한테 챙겨줬던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인지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실제 충족시켜주는 것에 50% 이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밥을 실제 주지 않더라도 밥은 먹었니? 아 그래 배고프겠구나. 아 그래 많이 힘들지. 배가 고프다. 내가 있으면 주고 싶은데 지금 없구나. 어쩌지? 이렇게 물어봐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밥 먹은 것 이상으로 그 학생은, 그 아이들은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스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금강상도 무조건 식후경이고요. 부처님 설법도 식후경입니다.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뇌과학이나 호르몬 과학이나 신경계통의 여러 가지 그 생리과학에서 충분히 다 검증된 사실이니까 굳이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이 호르몬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도 여러 가지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제 공부한 것이지만 우리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요즘 뭐 굉장히 좋은 것이고 천연 항생제고 암치료제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이 다이돌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수백 배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웃으면 나오는 것, 즐거워할 때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하면 감동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감동시키면 전 게임 끝이다 그렇게 봅니다. 절에 왔을 때 스님이 만났을 때 이 청소년을 불교가 청소년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감동은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공감으로부터 옵니다. 청소년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그 너머에 있는 빙산의 일과 그 너머의 바닷속의 수면에 잠겨있는 청소년의 입장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줬을 때 다시 말하면 네 편이 되어줬을 때, 내 편이 되어줬을 때, 불교가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불교에 마음을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구체적인 것들이 되겠는데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PT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 드리면 가져가시면 혹시나 활용하실 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줘야 믿음과 실천이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나의 욕구가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되어 있고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그 행동이나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어떤 중요한 판단, 즉 우리가 청소년이 불교를 좋아한다 내지는 불교를 믿겠다 절에 가겠다 이런 것들은 의지작용입니다. 그 의지작용은 이게 정신작용일 텐데 정신작용 중에서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라 이건 정서의 영역입니다. 정서의 영역에서 의지가 발동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어떤 중대한 계약을 할 때에 논리적으로 셈법으로 전부 따져보고 이게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때 마지막 결정은 가슴으로 정서로 한다는 것이죠.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는데 상대방이 재수없어요. 그럼 안 해줍니다. 그것입니다. 좋은 거 알겠어. 다 좋은 거. 불교가 좋은 거 다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좋은 거 다 압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신 기분 나빠서 안 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서적 유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욕도 안 일어나고 결심도 안 일어나고 불교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를 한 번씩 보면 이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꼭 수정하려고 해요.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요. 너 삐뚤어 앉았지? 똑바로 앉아라. 교실에서도 너 똑바로 앉아라. 삐딱하게 앉았으니까. 또 다리 꼬고 앉았으니까 다리 풀어라. 또 뒷짐지고 있으니까 그 자세가 불량하다. 보통 그렇게 아이의 행동을 바로 얘기를 하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오류냐면은 마치 빙산의 일각을 보고 의지는 저 밑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나머지의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이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고 친구랑 할 얘기가 좀 덜 끝났어요. 수업 종이 쳤는데 애랑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매듭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지만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스님이 법당에 법문하러 쭉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이제 성법과 부르고 설법을 시작하셨으나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른은 옳다라는 일반화. 우리 어른이 다 옳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저를 여기 청중 우리 선생님들은 말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옳은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따져보면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기 싫으니까 난 어른이니까 내가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 아니라 어른 아이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언어와 행동은 아이인 그런 존재들이 우리 불교에서 포교를 한다고 나서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이나 제가 아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단체를 인솔해서 어디를 제가 간다고 선택할 때 그 검증되지 않은 절에 잘 안 가려고 해요. 너무 검증되지 않은 절에 임의적으로 무작정 이렇게 갔다가 너무 상처받고 푸대접받고 다시는 절에 안 간다 그러고 절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만 평생 청소년기에 갖고 평생을 살아갈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쩌다가 절에 한 번 간 건데 그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스님으로부터 막 그 몰아붙이는 질문 있죠. 그래서 아까 가나선도 말씀하셨지만 선적인 질문 있죠. 학생들이요 굉장히 쫄아요. 네 어디서 왔노? 집에서 왔는데. 집이 어디고? 그거 말고 그럼 쫄잖아요. 다음에 무서워서 스님한테 말을 못합니다. 이 가나선적인 질문이 학생들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질문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교육적으로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압니다. 엊그제도 학생들과 어디를 갔는데 내가 약속한 스님이 아니라 다른 스님이 갑자기 강의하러 나오셨어요.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정답은 스님 혼자만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학생들은 무거운 침묵만 지키다가 어쩌다 손 들고 용기를 냈는데 그건 30점. 그래버리면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아이를 논리나 힘으로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고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불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세를 꼭 갖기를 함께 염원해 봅니다. 제가 이제 공감으로 알아주기라는 이것을 실제 하기 위한 도구를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한 시간이 한 15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한 15분만 그럼 더 하면 될 것으로 네, 생각한. 15분. 예, 제가 그렇게 지금 시계를 보고 계산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자는 납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법사님들이 늘 이제 하시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여기 시내까지 먼 곳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드리는 것으로 제가 충분한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소소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 꽂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법구경 말씀을 이렇게 그 중에 애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한글로 써가지고 타이핑해서 이게 이쁜 색지에다가 써가지고 이걸 코팅을 해서 구멍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애들을 만나면 하나 뽑아볼래? 탁 뽑아요. 한번 읽어볼래? 느낌은 어떻니? 그래?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 것 같니? 이렇게 자꾸 물어서 야 그래 훌륭하다. 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길 바랄게. 축하해. 안녕?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잠깐 동안 한 1분, 2분 정도의 소통을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갑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만나면 목사님 전번에 그거요. 저 기억해요. 뭐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정말 기분이 좋죠. 예, 이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 요런 것들을 저는 요런 케이스에다가 이제 제가 들고 제가 매일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 제 개인 다이어리에다가 이걸 하나씩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서 제 개인 다이어리 맨 앞에다가 날짜, 오늘 날씨, 그리고 오늘 출근한 시간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걸 하나 옮겨 씁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제가 오늘 강의가 아닌 나눔을 하러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제가 맨 앞에다 이걸 옮겨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증이라 안경.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가 맞겠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제넘게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영역, 거대 담론, 이론적 정당성, 근거 이런 것들은 이미 교수님들이 열심히 다 연구해서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에서 집중해서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학생들과 나누고 동료 법사님들, 선생님들과 나누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이제 소박한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감으로 알아주기에 저 도구가 도토리 카드 M-웨이브 이렇게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도토리 카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도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서 청소년들이 수다 떨기 위해서 나누기 위한 그 도구가 그게 도토리 카드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도 스토리입니다. 멋지죠? 이거는 제가 장명한 브랜드입니다. M-웨이브는 이제 요것은 이제 의학 쪽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요. 요것은 휴대용이지만 저는 이제 컴퓨터 화면에 심박 변이도 HRV라는 심박 변이도를 그래프로 표시해주고 여러 가지 게임으로도 놀 수 있고 센서를 귀나 손에 장착해서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고 호흡이 일정하게 안정되면 그래프도 아주 편안하게 잘 되는 그런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고 요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색깔이 빨갛게 들어와 있다가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빨간색 들어와 있다가 호흡을 깊게 천천히 명상을 한 1분 정도 하면은 이 색깔이 점점 파랗게 변했다가 녹색으로 변해요. 그것을 단계가 레벨이 1, 2, 3, 4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도구인데 이런 도구들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은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도구들이고요. 그래서 이 도토리 카드 중에 요것 같은 경우는 이걸 이름을 짓기를 우리 후배 법사님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나요 스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요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보통 어른들이 지면 어렵게 씁니다. 근데 왜 나요냐면 그랬나요? 저랬나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나요 스틱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이렇게 딱 뽑으면 이렇게 있어요. 최근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서로 물어보고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 이거는 뭐냐?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거는 팔정도 항목의 정어에 해당되는 항목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팔정도 항목에 4개씩의 스틱을 만들어 32개의 스틱을 만드는 거죠. 네. 예,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에 전부 긍정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딱 보고 이게 눈 감고 이렇게 딱 뽑아서 한번 뽑아볼래? 이걸로 널 설명해봐. 그럼 딱 뽑아요. 제가 랜덤으로 뽑았어요. 탁 뽑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 저는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참 단어가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무조건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 그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작업도 되고 창의성 훈련도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여럿이서 2개씩 뽑아서 늘어놓으면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텔링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여기는 나쁜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단어예요. 이 의도는 뭐냐? 무조건 너는 좋은 사람이다. 너는 훌륭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걸 가지고 놀면 저절로 습득이 되어지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긍정 단어 카드를 만들죠. 요거는 요 카드의 이름은 불씨 카드입니다. 불씨. 왜 불씨냐? 부처님 씨앗 불씨. 우리가 보람인 가치 덕목은 불씨 덕목이라고 제가 이름을 치고요. 요거는 라면 카드입니다. 왜 라면이냐? 내가 무엇 일하면 가정하고 뭘 해보는 거죠. 근데 내용은 뭘로 만들었냐면요. 배구경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리가 다른 내용들은 경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년들이 읽어도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는 것들은 이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98가지의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배구경 아니겠습니까? 그 100가지 비유지만 사실은 98가지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한 장씩 카드로 해서 랜덤으로 하나씩 골라 뽑아보고 자기가 읽고 이것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게 하는 것이죠. 읽은 느낌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밖에 많은 것들을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이제 어쨌든 뭐 참 유치하긴 하지만 유치차단하지만 사실은 그런 속에서 청소년들과 좋은 소통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바로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마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스킬은 MA부 그 프로그램하고 보통 이제 우리 아까 명상 전문가 선생님 오셨지만은 명상, 그 다음에 감정 코칭. 제가 그래서 감정 코칭 전문가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자격을 받고 전문 강사 자격을 받고 이 내용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지금은 경기도에 근무하지만 옛날에 서울시 교육청 소속으로 동대부 여고 여중에 근무할 때는 감정 코칭 교원 직무연수 강사로 서울시내 한 30개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좀 선생님들께 했거든요.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비폭력 대화 잘 아실 겁니다. 비폭력 대화, 자비의 대화. 제가 즐겨 사용하고 아주 유익하다. 청소년들을 공감으로 알아주기를 하면서 행복으로 안내하는데 아주 유익한 스킬들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여기에다가는 8정도를 저는 담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PT를 그냥 이메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질문인데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 너 왜? 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고 뒤에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일로 그런 거니? 무엇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대화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공유하고 싶은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조사한 거냐면 동대부 여고와 동대부 여중에 근무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실질 조사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불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상징물이 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숫자들이 이런 거를 나왔습니다. 이건 PT를 드릴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하면 이걸 학생들은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 불교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거는 제가 종립학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법사님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상위권에 나옵니다. 불교 그러면 부처님 나오면 바로 법사님 생각.
그러니까 종립학교 그 아까 영천에 우리 은혜사 그 선화여고거든요. 선화여고 그 스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엄청 열정적으로 전교생의 절반을 장학금을 주시고 불교 나란다 축제에 학생들이 참가하면 참가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투자를 계신 부럽습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데. 불교 하면 떠오르는 색깔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색깔들이 있죠. 떠오르는 느낌, 뭐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교라는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유 보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 이래서 좋다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요, 싫어한 이유도 못지않게 많아요. 불교가 싫은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많이 봤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 절에 가서 혹시 이 중에 어떤 거를 하나 경험하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 자료인데요. 요거는 애들이 뭘 궁금해. 그럼 너 스님이나 법사님한테 불교에 대해서 너 물어보고 싶은 거 없니? 뭐가 궁금하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법 많습니다. 제법. 물론 이제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니까 열심히 적어서 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씩만이라도 적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이 물어본다고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 학생은 30초 질문한 건데 선생님이나 스님이 30분을 설명해버리면 학생은 다시는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팁입니다. 예. 이제 아까 이 팔정도 행복 코칭의 전반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도토리 카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교 인성교육 도구입니다. 도토리는 도 플러스 스토리,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서 펼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도구이고 행복 코칭 도구입니다. 도구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도를 닦는 데 쓰이는 기구가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도 도구이고, 그렇죠? 팔정도는 아까 우리 김웅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성제 팔정도가 부처님 초전보험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 내놔도 불교에 가장 애기 쓰이고 부처님이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임에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 팔정도가 기본인데 사성제는 없지 않아 우리의 의식 수준, 우리의 관점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팔정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구현해 나가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코칭이란 청소년들을 일단 행복한 상태로 데려가 주겠다는 강한 신심과 우리의 열정이 그런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지금 그렇다고 아주 불행하냐 그렇지만 실제로 불행한 상황이 많이 맞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니 행복한 상태로 데려다 주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고, 코치는 동행선지기시라고 불교식으로 제가 도토리는 제가 이런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도토리는 열매이기도 하고 씨앗이기도 하고 나무는 크게 자라서 열매를 다시 맺고 나무 중에 가장 좋은 참나무이고요. 수시되었어도 가장 단단하고요. 열정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뭐 이런 가지가지의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하나는 하나의 열매지만 그 하나의 도토리 열매 속에는 얼마나 많은 도토리 열매가 맺을지 모르는 엄청난 나무가 자라날 씨앗이 숨어 있다. 그래서 도토리는 우리 불성을 상징하기도 하겠죠. 팔정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 구조는 순서는 뒤섞였습니다. 우리가 팔정도의 고유한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구의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이 팔정도의 이 말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어렵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벌써 한자 글자 하나만 딱 쓰면 벌써 아이들은 고개 탁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를 잘 내포하고 우리말로 부드럽게 우리가 필요한 덕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주제를 이렇게 변화시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법사님들 현장에 있는 분, 고명하신 분들과 의논을 거듭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팔정도 각각의 실천 덕목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활동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 본 것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덕목들은 이런 것들이 가치 덕목으로 추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자료집에 보시게 되면 그 앞에 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도토리 카드의 그 지도안을 1차 시만 한번 실어드려 봤어요. 제가 이게 총 9차 시로 짰거든요. 그래서 9시간인데 실제로 9시간 내에 이걸 다 하면은 청소년들이 힘들어서 죽어요. 실제로 1시간짜리 이 프로그램을 2시간, 3시간 나눠서 잘게 쪼개서 조금씩 하고 즐겁게 놀면서 받아들일 만큼 해야 됩니다. 사랑을 주어도 학생들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주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양만큼 주어야 됩니다. 얘다 떡 있다 먹어라. 한 마를 갖다 앵기면 한 마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배가 많이 고픈 학생은 조금 더 주고 덜 고픈 학생은 좀 덜 주고 이렇게 적절하게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서 그 아이의 상태를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불교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을 정말 고객으로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